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제일 심각한 게 이 만약에 노상원 이 민간인한테 김영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줬다면 지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.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동일하게 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 계시는가요?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쪽, 네, 됐습니다. 다음에 공수처장님, 제가 좀 오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.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. 저는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. 예. 한 번 더요. 네. 근데 가입했다고 그러는데. 네. 두 번째 또 서부지법에 진보성향 판사님들이 있습니까? 거기에 있습니까?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?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또 특정 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법연구에 뭐 이렇게 있어서 그쪽으로 쇼핑해서 한다 그 이야기가 우리 처장님 우리법연구에 소속 아닌데 기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법원에 이걸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판사님들을 나눈다는 게 법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. 중앙지법에 누구는 진보 누구는 뭐 보수고 이걸 판사님들을 그걸로 막 나눈다? 그리고 그걸로 판결한다? 수많은 그 판결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 자체도 특정 법원에 뭐 진보 성향 판사가 많다는 거 이것도 그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영장 쇼핑했다는 주장 있잖아요. 서부지법 이걸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들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네. 정확한 그다음 제일 관련성이 많은 그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 네.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종로구에서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. 대통령실이 지금 종로구에 있을 때는 중앙법원 관할입니다. 네. 그런데 이태원으로 그다음에 관저가 또 글로 옮겨가고 나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. 네. 그러면 범죄지를 또 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내란죄의 어떤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그 대통령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또 안양지원 관할인 중앙선관위 정도가 떠오릅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이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가 없고 판사님이 관할을 시비를 걸지 않을 곳을 찾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중앙법원에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마침 그 이상민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관할이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할 때는 이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가야지 해서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했고요. 그 다음에 또 김용현 피의자,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관할이 문제가 예. 그러니까 범죄지와 그 다음에 주소지를 찾아서 예.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 근거 하에 그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한 거잖아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? 뭐 저희들은 뭐 모든 곳에 똑같은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사법부를 믿고 또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. 네,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공수처에서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튼 결론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그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데 그 3번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혹시 뭐 다른 결론이 나온다.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뭐 토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결론보다도 어쨌든 관할 법원에 있어서 어떤 법원이 더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그 발부한 영장은 이렇게 뭐 어디에서
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제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그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건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거 아닌 건가요? 그 영장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제일 적법 절차를 중요시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만 있어도 그런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열심을 다했고 지금 그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이 공수처의 뭐 전속 관할이 중앙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네, 드렸습니다.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.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잖아요. 그러면 끝내야지. 자꾸 법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법원마저도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고 이런 상황이 오고 이게 매사 모든 데가 이렇게 네 편 아니고 자기들 이해와 안 맞으면 이렇게 타겟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법원까지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거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. 그 결론으로.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.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.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?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. 모든 그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는 이제 법원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체포영장의 어떤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어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